제가 11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받았던 엄청난 문화 충격. 사실 이런 부분 모르고 베트남에 이제 살러 오시면 상당히 낭패를 보시거나 안녕하세요. 베트남 진누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11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받았던 엄청난 문화 충격. 베트남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모르고 베트남에 이제 살러 오시면 상당히 낭패를 보시거나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이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아셔야 될 만한 베트남의 문화 차이, 충격적인 문화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의 운전 습관인데요. 묻지마 운전이라고 할 만큼 사실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니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베트남이 또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면 정말 어이없다 할 정도로 운전을 정말 이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전자들도요, 거의 오토바이처럼 무대뽀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운전하는 건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사고 위험이 너무나 많고요.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안 돼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운전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또 이제 길을 건너거나 할 때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무단횡단이 그냥 일상입니다. 심지어 파란불인데도 차들이 오토바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이럴 때는 건너실 때 반드시 좌우를 살피면서 아주 천천히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에서는 금연 구간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노스모킹이라는 사인 자체를 보기가 힘든데요. 한국에서는 요새 흡연자들이 흡연할 곳이 없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식당, 웬만한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도 담배 피는 걸 흔히 볼 수가 있고, 그도 그럴 것이 담배가 워낙 쌉니다. 담배 한 보루에 거의 1,300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당이나 심지어 아이가 옆에 있어도 아무 개념 없이 담배를 피는 베트남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노상방뇨인데요. 길에 지나다니시다 보면 특히 남성분들, 베트남 남성분들이 그냥 벽 같은 데 대충 서가지고 이렇게 소변 보시는 분들 꽤 자주 봅니다. 제가 사실 호치민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긴 하는데요. 워낙 여기 빈부차도 크고 사람들이 어떤 교육 수준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금 인성 교육이 안 된 분들도 꽤 많아요. 좀 그러려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잠옷이 일상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가보시면 여자들이 그냥 잠옷 입고 마트도 가고 상도 보러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문화 자체가 유럽 식민지를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잠옷으로 외출을 하는 것에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베트남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처음엔 깜짝 놀라실 수 있지만 이들의 문화니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낮잠 문화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데요. 또 회사의 경우에는 아예 30분 정도를 낮잠 시간으로 따로 두어서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반씩 잡아주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회사는 12시에서 1시간이지만 식사를 빨리 하고 불을 꺼놓고 거의 다 낮잠을 잡니다. 돗자리 가져와서 땅바닥에 그냥 펴놓고 자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이게 식곤증이 오니까 30분 정도는 무조건 자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팁 문화입니다. 사실상은 팁 문화는 없는 곳인데 대부분 식당을 가도 저희가 따로 서비스 차지나 팁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관광 국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팁을 주기 시작을 하고 팁을 조금 줘야 하는 문화가 좀 관행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VAT가 포함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팁을 꼭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마사지 또는 이제 골프장에서 캐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이 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조금 팁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에서 많게는 골프장 경우에는 이제 보통 캐디 팁이 한 40만 동 25,000원 정도는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좀 어떤 성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보수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성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많이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동성끼리 손잡고 뽀뽀하고 이런 것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음주 가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흥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콩사이 콩베 이런 말이 있는데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우리로 치면 먹고 죽자. 약간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그만큼 이제 음주도 좋아하고 또 이제 음주가 끝나면 항상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주를 하시다 보면은 뭐 바깥에서 큰 소리로 막 그 가라오케 기계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소음에 대한 상당히 관대합니다.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막 이런 떠들거나 이래도 특별히 컴플레인이 없어요. 외국에 사시면서 저희가 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째는 약속을 정말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수리가 온다. 아니면 뭐가 설치가 온다 이러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뭐 연락을 하면 5분에 도착한대요. 근데 그 5분이 30분,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약간 베트남 특유의 좀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베트남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얘네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꼼싸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안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미안한 상황이었을 때 뭔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겸연쩍다고 하죠. 뭐 이런 분위기야 상황일 때를 조금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조금 미안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트남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베트남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뭔가 행정이나 뭐 처리들이 자꾸 상황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11년을 살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사업도 하면서 진행하는지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 이제 처음 오셨다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시겠지만 차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시고 적응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야 마음 편하게 또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